타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9장. 결혼한 지 11년째 된 30대 중반의 패티는 개인 상담소의 상담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패티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중 막내가 뇌성 마비를 앓고 있었다. 패티는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다. 패티는 아이들을 사랑하며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지겹다고 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즐겼으며 간호사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고 특히 장애를 가진 막내가 태어나면서 그녀는 삶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패티는 만나는 친구도 거의 없고 몸무게는 35kg가 넘게 불어났으며 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뭔가를 느꼈다면 그것은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 뿐이었다. 패티는 친구들을 돕고 자원봉사자로서도 적극 참여해 봤지만 자신의 그러한 노력은 언제나 쓸데없다는 감정과 분노만을 남길 뿐이었다. 다시 직장 생활을 해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간호하는 일뿐이고 이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저를 모든 사람이 의지해도 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착하고 믿을 만한 패티.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하면서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죠. 그리고 항상 그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면서 확실히 망가져 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침체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군요. 걸핏하면 울어요. 저에게는 정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소리만 질러대죠. 성적 욕구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부 관계조차 피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죄책감만 느껴요.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는 일마저도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상담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죠. 제가 상상하고 있거나 과장되게 부풀려졌을지도 모르는 제 문제들 때문에 선생님의 시간과 남편의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티는 고백을 이어갔다. 최근엔 자살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의지합니다. 그들을 실망시킬 것 같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무섭습니다. 상담가는 패티를 통해 막내 아들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것과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음주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혼 생활 내내 패티의 남편은 술을 줄였고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했으며 가족에게 윤택한 생활을 제공하는 좋은 가장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질문하자 패티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AA나 다른 지지 집단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상담가에게 말했다. 대신 남편은 주말 술자리에 끼어 한 번씩 엄청난 폭음을 하고 몇 달 동안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설명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더 두려운 일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문제가 뭔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딱히 꼬집어낼 만한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요.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따금씩 제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문제가 도대체 뭔가요? 아마도 당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같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가족 질병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생겼다고 판단되는군요. 상담가가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패티가 물었다. 남편은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습니다. 상담가는 패티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패티는 부모와 2명의 오빠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패티는 화목하고 성공한 집안의 출신이었다. 상담가는 패티의 상황에 대해 더 깊이 탐색했다. 패티의 아버지는 패티가 10대일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 왔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술을 끊으셨죠.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술을 드셨던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죠. 패티는 알코올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은 남자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그녀는 알코올 중독의 영향을 받은 성인 아이였다.
패티의 모든 가족은 알코올 중독이 빚어낸 가족 질병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패티의 아버지는 술을 끊었고 어머니는 알아논에 다녔으며 가족의 삶은 나아졌지만 패티는 계속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단지 아버지가 술을 끊었다고 해서 패티에게 영향을 끼쳤던 과거의 연결고리들이 마술처럼 휙 사라질 수 있을까? 상담가는 패티가 계속 상담을 받는 대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자기주장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또한 상담가는 패티에게 AA의 12단계에 기초해 운영되는 알아논 모임이나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성인 아이 모임에 참석할 것을 추천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성인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아동기의 경험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다. 패티는 상담가의 조언을 따랐다. 패티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마술 같은 특효약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몇 달 후 그녀는 아주 편안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전보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더 관대해졌다. 그녀의 우울한 감정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했다. 눈물은 줄고 웃음이 많아졌다. 삶에 대한 그녀의 힘과 열정은 다시 회복되었다. 게다가 패티가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남편 스스로 AA 모임에 참석하는 일도 일어났다. 남편의 공격성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개선되어 갔다. 바로 그 시점에서 패티는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 패티의 삶은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이 패티에게 그녀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혹은 어떤 문제를 경험했는지 묻는다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는 공동 의존자입니다.